자, 2차 전지 종목에 대해서 들여다봅니다. 2차 전지가 굉장히 핫했죠. 그러니까 2차 전지는 2020년도부터 핫한 거였어요. 2020년도에 민주당 쪽이 대선에서 이길 수 있을 것 같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임이 어려울 수도 있다. 근데 그거는 이제 그냥 그런 의견이고 시각인 거고 박빙이었죠. 어? 공화당, 민주당 양 진영이 또 나뉘어져 있었고, 근데 믿질 건 없다라는 거죠. 믿질 거는 없다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일단은 어찌됐든 민주당이 승리를 못한다 할지라도 테슬라의 전기 사업 부분은 이제 성장 사업으로서 인식이 되고 있고, 근데 민주당이 승기를 잡으면 더더욱 좋은 거는 어떤 거예요? 민주당이 승기를 잡으면 그러면 이제 친환경 정책을 펼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정치자금 후원을 민주당은 신재생 에너지 쪽이나 친환경 관련된 쪽에서 받아온단 말이에요. 공식적으로. 그래서 어찌 됐든 결론적으로는 이제 그 테슬라가 2000년 들어서면서 2020년 들어서면서 폭발적인 시세가 나왔고, 거기에 이제 배터리 2차 전지 3사 누구예요? 그 당시 기준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이 상장이 안 돼 있었죠. LG화학, 그리고 삼성 SDI, 그 다음에 SK이노베이션이었습니다. 그들의 랠리는 상상을 초월하게 나왔어요. 2020년도에. LG화학의 물적 분할이 악재라는 의견을 지금도 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건 말 같지도 않은 소리가 된 거죠. 왜? LG화학이 지금 시가총액이 밀려 내려왔어도 40조 원대 중반, 7천만 주 곱하기 현재 주가 해주면 45조 정도 나옵니다. LG에너지솔루션 130조를 넘겼었죠. 둘이 합쳐서 시가총액 180조에 달했단 말이에요. 시가총액 LG화학이 60만 원 미만이었기 때문에 6, 7에 42, 42조에서 180조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물적 분할이 악재입니까? 소액주주는 혜택을 못 받다. 에이, 거짓말쟁이들. 자, 어찌됐건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2차 전지가 우리가 이제 하반기 그 수익 기준에서 또 4분기 수익 기준에서 여기서 좀 빠져 있는 게 삼성 SDI이긴 한데 또 SK 이노베이션도 빠져 있습니다만, 그 종목 5종목, 20위 안에 들어온 5종목의 기준과 또 우리에겐 빼놓을 수 없는 금양, 또 여기에는 없지만 에코프로, 또 폐배터리 관련주들 다 들여다봤죠. 결론은요, 일단은 우리의 그 비중이 지금은 조금 조정이 있습니다. LG화학 비중 지금 우리는 15% 갖고 가요. 그 다음에 에코프로가 아니라 이제 포스코 케미칼을 10% 갖고 가요. 그러니까 25%의 비중이에요, 사실은 우리는. 그리고 이제 금양의 변동성 매매 기준에 편입을 잡았는데 지금 낭패를 보고 있죠. 사실상 순실입니다. 금양은 편입해놓고, 이게 어찌됐건 그 전체 포트의 비중에서 7월 기준에서 편입한 저 물량의 비중은 35에 35%의 금양까지 45% 정도를 2차 전지로 채웠고요. 지금의 기준은 말씀드린 것처럼 35%, 15%, 10%니까 25%의 금양 비중이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비중이 지금은 조금 낮아진 상태예요. 왜냐하면 가파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이게 이제 11월 4일 기준에 2차 전지 ETF 상품의 수익률이에요. 그러니까 뭐 작년 재작년에 카카오 네이버가 숨도 안 쉬고 올라오면서 시가총액이 76조 또 77조까지 올라오고, 그 당시 기준에 시가총액 2위를 SK 하이닉스였는데 장중에 넘어서는 정도의 흐름까지 있었어요. 네이버 카카오가 거침없는 질주였죠. 그런데 지금의 2차 전지가 그렇단 말이에요. 펀더멘탈은 뒷받침되지 않아요. 사실은 검증받아야 될 게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상상을 초월하게 움직였잖아요. 거기에는 수급이 뒷받침되어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수급은 일단은 ETF 섹터에 자금이 몰리면서 2차 전지 섹터에 ETF 상품 자금이 몰리면서, 그러니까 운영사의 돈이 몰리는데 나 2차 전지 쪽 상품으로 사주세요. 뭐 이렇게. 2차 전지를 사는 펀드로 나 돈을 넣고 싶어요. 뭐 이렇게. 자,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하여간에 하반기 상승률이 어마어마했고,
그리고 4분기 상승률도 어마어마했다. 그리고 이제 고점 대비해서 조정폭도 다소 제한적이었다라고 이제 7일, 8일, 7일, 8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가운데 9일까지 폭락이 나온 거죠. 응? 금요일까지. 그래서 금요일까지로 보시면 이걸 잘 그래도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하반기 전체가 아니라 이제 4분기 기준에서만 잡아도 금요일까지 이렇게 그래도 수익이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는 SK 이노베이션은 좀 제한적으로 연동이 돼 있던 거예요. 좀 이따 차트 보시면은 이노베이션은 그다지 오른 게 없었어요, 사실은. 그러고 나서 눌린 폭이고 이 친구들은 어마어마하게 올라온 거죠. 고점 대비 하락률 그게 다 수익률이었으니까 어마어마하게 올라온 겁니다. 차트 보고서 그 설명을 드릴게요. 하반기로 따지면 뭐 상상을 초월하게. 근데 지금은 그나마 다행인 게 LG에너지솔루션 전일 금요일하고 비교를 하시면 LG에너지솔루션 추가 하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2.5% 추가적으로 밀렸단 말이에요. 근데 나머지 쪽은 반등을 주거나 플러스로 전환까지 됐어요. 그러니까 LG에너지솔루션과의 약간의 디커플링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2차 전지가 중요한 이유는 10월 말, 11월 달까지 올라갔는데 11월 달 상승 빼고도 10월 말로 따질 때 14조 원에 달하는 14조 원이 아니라 14%에 달하는 그러한 시가총액 비중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군들 5개가 시가총액 2위, 4위, 5위 또 시가총액 17위, 18위 이렇게 했거든요. 지금 포스코 케미칼은 20위 밖으로 밀려버렸어요. 오늘 기준에. 그런데 14%의 비중이면요. 이 종목군들이 막 하루에 움직이는 게 어마어마했으니까 평균 5% 움직였다 그러면 0.7%의 영향력입니다. 0.7%면은 지금의 지수 기준으로 20포인트 가까워요. 엄청난 거죠. 그래서 이들이 급등이 나오면서 시장을 견인한 부분이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시장 대비해서 월등한 이제 등락률이 나왔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 기준 잡았을 때 11% 수준으로 많이 쪼그라들었어요. 조정을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왜 조정을 받았냐를 생각해 봐야 되잖아. 응? 왜 조정을 받았냐? 그리고 얼마만큼 움직였길래 윤 정부가 이렇게까지 거품을 부냐? 라고 했을 때 상상을 초월하는 랠리가 있었습니다. 시장이 저점 대비해서 올라왔던 게 한 6% 되나요? 그러니까 6월, 7월 저점 대비해서 올라온 게 그렇게 크게 많이 못 올라왔어요. 근데 LG에너지솔루션 시가총액 2위가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해 보세요. 6월 저점 대비해서 7월 저점 대비해서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해 보세요. 7월 저점 대비해서 11월에 다 고점을 찍거든요. 78% 올라왔어. 참나 상상을 초월하죠. 야, 2차 전지만 갖고 있었어도 대박이었겠다. 혹은 야, 시가총액 2위, 4위, 5위, 시가총액 2위, 4위, 5위 저 중에 아무거나만 갖고 있었어도 하반기에 야, 계좌가 엄청났구나. 야, 포스코 케미칼만 갖고 있었어도 140%에 달하는 그죠? 결론은요. 뭐 SK 이노베이션도 많이 올라왔습니다만 10월 달에는 제한적이었어요. 결론은 지금도 여전히 하반기 저점 대비해서는 강세입니다. 여전히 2차 전기가. 여러분들이 어디에 사고 우리가 어디에 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고점 대비 하락률은 높죠. 사실상 이 상태에서 LG에너지솔루션 좀 더 밀린 거고 SDI는 반등이 나왔던 거고 이게 9일자 종가의 기준이에요. 그 다음에 LG화학은 강보합으로 포스코 케미칼은 조금 밀렸지만은 저점 대비해서 돌려놓고 뭐 이런 식으로 끝이 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들이 다시 반등이 나올까 아니면 추세적인 하락이 나올까 그 부분은 저도 알쏭달쏭해요. 왜냐하면 프리미엄이 높아서 저평가 상태면 모르겠는데 프리미엄이 높아서 대신에 이제 수급은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긍정적인 해석을 가져갈 수 있다. 그리고 미국의 정책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 자, 그러면 왜 올랐고 왜 밀렸는지에 대해서 많은 이유가 있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많은 뭐 보도자료 또 증권사 보고서 그것을 바탕으로 쓴 보고자료, 보도자료 이런 게 있는데 저는 항상 강조드려 왔어요. 우리는 LG화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LG에너지솔루션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많이 알아요.
LG에너지솔루션의 그 보호예수가 상장 보호예수가 풀린 게 7월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LG화학의 81.84% 지분도 보호예수가 풀려요. 유통 가능성은 적지만 블록 들어가기 전까지 유통 가능성은 적지만 시장에서는 어찌됐건 보호예수가 풀리면 유동성이 증가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에 맞는 비중을 설정을 해요. 그게 결론적으로 MSCI 지수의 비중이 늘어나고요. 그 다음에 8일날 기준으로 코스피 200 내에 유동 비율이 10에서 15%로 증가합니다. 신규 상장한 이후에는 바로 비중을 높게 안 잡아요. 코스피 시장에서도 시가총액 2위를 할지라도. 왜냐하면 변동이 크면 지수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가 해지를 하기가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중 조절을 유동 비율에 따라서 설정을 하는데 보호예수가 풀렸기 때문에 늘린 거예요. 그리고 MSCI 지수 쪽도 늘린 겁니다. 그럼 MSCI 쪽은 늘린다라고 공표한 이후에 그러고 나서 11월 말일 날짜 기준으로 리밸런싱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리밸런싱이라는 건 뭐냐면 비중 조절을 한다라는 건데 비중이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LG에너지솔루션에 대해서 기계적으로 매수를 해요. 누가? MSCI가 하는 게 아니라 MSCI 지수라는 거는 우리나라의 코스피 200 지수, 뭐 K탑 30, 뭐 그리고 또 매경지수, 한경지수, 뭐 한국경제TV 보면 한경지수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런 지수들을 자신들이 이제 만드는 거거든요. 자기들의 기준에서. 그래서 MSCI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의 모건 스탠리사가 만드는 거고 FTSE 같은 경우는 영국에서 FTA사가 만드는 거예요. 그 지수예요. 그걸 보고 그 비중대로 글로벌 시장에서 운영사들이 똑같은 비중으로 인덱스 상품을 채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중국 쪽을 뭐 기준을 잡아서 뭐 운영하는 펀드가 있다. 그럼 개별 종목의 수익률을 목표로 한 펀드도 있지만 상당 부분은 그냥 인덱스를 추종합니다. 그래가지고 뭐 MSCI 차이나 지수 거기에 나와 있는 비중 그대로 채워요. 아니 그럼 주가가 오를 것 같으면 미리 채우면 되지 않냐? 아니지. 주가가 오르는 경우도 있고 내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지수에 추종하는 거지 또 남이 돈을 넣은 거잖아요. 운영 그렇게 해달라고. 그럼 시키는 대로만 한단 말이야. 그 이상 그 이하도 안 해요. 미리 사놓으면 좋잖아. 아니야. 미리 샀다 떨어질 수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날 11월 마지막 날 마감 동시효과에 인덱스 상품은 돈이 들어와서 그걸 채워요. 그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액티브 쪽이 미리 사서 그날 넘깁니다. 액티브가 무조건 성공하느냐? 그렇지는 않은데 이번에 LG에너지솔루션은 크게 성공이 된 거죠. 미국의 정책주에 우리나라 코스피 200 지수에서도 유동 비율이 높아져. 거기에 연기금수급도 일부 들어왔었어. 또 외국인들 액티브 자금이 또 들어와. 이렇게 되면서 주가가 견인된 폭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조정이 이렇게 깊을 줄은 저는 생각 못했어요. 단기 변동성이 컸죠. 돌릴 수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LG에너지솔루션은 조금 더 들여다봐야 되는데 나머지는 돌릴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도 가급적이면 급락을 하지 말고 눌리더라도 제한적으로 눌리거나 지금 주가를 지키거나 가장 좋은 거는 시세가 나오면 좋죠. 근데 왜 LG에너지솔루션을 윤정도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느냐라고 했을 때 얘는 수급 논리에 의해서 움직였거든요. 유통 물량이 제한적이에요. LG화학이 이미 벌써 81.84%를 갖고 있으니까.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액티브 쪽이 들어와 줬는데 일반적으로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면 그러니까 인덱스 추종 자금이 들어오면 그걸 안 팝니다. 안 팔면 잠기니까 좋은 거 아니냐. 잠기니까 좋은데 대신에 그거를 대차를 해줍니다. 패시브 쪽에서 들어온 자금은 대차를 해줘서 대차 이자율을 먹고 그다음 공매도 쪽은 빌려다가 공매도를 한단 말이죠. 근데 LG에너지솔루션의 지금 영업이익 전망치가 2조 5천억이에요. 내년치가. 앞서 말씀드린 현대차, 업종은 다르지만 현대차도 뭐 전기차, 완성차를 만드는 쪽이기도 하고 거기가 10조의 영업이익을 내는데 시가총액이 35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프리미엄이 좀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부담이 된다는 거고
또 LG화학의 블록들이 예상돼 있어요. LG화학이 물적 분할하는 이유가 블록들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자금 회수. 그래서 70% 이상 갖고 간다 했으니 10%가 나온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오버행 이슈. 그래서 LG에너지솔루션 조금 주의를 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LG화학과 포스코케미칼 또 에코프로 이런 쪽을 들어간 거죠. 그 수익 범위가 나쁘지 않았어요. 그 수익 범위가 LG에너지솔루션의 극적인 그 수익에는 못 미친다 할지라도 여기서 커버가 되고 금양에서 커버가 되고, 하여간에 결론적으로 지금도 우리는 이제 LG에너지솔루션은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한 발짝 뒤로 물러날 거고요. 그리고 2차 전지가 바닥을 다지고 돌릴 수 있다라는 쪽의 개념은 첫 번째 기준이 미국의 정책이, 민주당 정책이 쉽게 꺾이지는 않는다. 꺾이지는 않을 거다. 그리고 뭐 미국 쪽에 이제 뭐 중국의 제재에 대한 IRA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혜네, 호재네, 뭐 악재네 이런 건 별로 인식을 안 해요, 사실은. 근데 이제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거는 유럽 쪽도 마찬가지로 탈중국화를 선언하면서 원자재법을 도입할 가능성이 있다. 저거는 이제 반등의 모멘텀은 될 수 있죠. 일단 요 모멘텀이 있다. 그리고 미국의 정책이 급격히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다. 민주당 쪽이 내려놓지 않는 한, 연임이 아니죠. 이제 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연임하기는 연세가 좀 그러지 않나요? 어찌됐건 집권당을 유지한다면 친환경 정책은 지속이 됩니다. 뭐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그 기간까지는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책 수혜주, 그리고 지금 뭐 원자재법에 대한 이런 이슈 범위는 모멘텀이 될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수급. LG에너지솔루션의 수급하고 나머지 종목군들의 수급은 또 틀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LG에너지솔루션의 이제 연동폭이 좀 제한적으로 형성이 됐어요. SDI나 LG와 더 들여다봐야겠습니다만, 그리고 SK이노베이션이 좀 4분기에는 좀 따로 놀았고, 포스코케미칼이 미끄러지긴 했지만 20이 밖으로 내려갔지만 낙폭을 줄이면서 마감을 했단 말이에요. 플러스까지 전환 뭐 시키려는 흐름까지. 그다음 코스닥의 종목군들도 똑같죠. 결론적으로 그러면 수급 논리로 한번 보자는 건데, 거래대금이 좀 계속해서 살아있어요.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포스코케미칼, LG화학. 그런 관점에서 수급은요, LG에너지솔루션의 수급입니다. 이게 이제 얘는 주의해야 될 게, 이 수급에서, 이 금요일자예요. 이 수급에서 패시브 쪽에서 물량을 주기 때문에 대차가 나올 수 있어요. 공매도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외국인 수급이 조금씩 더 들어오잖아요. 그럼 공매 상한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공매가 나와서 무조건적으로 주가 밀리냐, 그렇지는 않아요. 공매가 나오더라도 주가 강세를 띠는 경우도 있고, 또 공매가 있든 말든 외국인이 샀어요. 외국인이 산다고 해서 무조건 주가 강세를 띠는 것도 아니에요. 왜? 떨어지는 물량만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대차 상황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가져간다면. 어찌됐건 뭐 복잡하죠. 결론은 우리는 LG에너지솔루션은 기존에도 그랬고 지금도 한 발 뒤에서 본다. 거기에 삼성 SDI도 우리는 LG화학으로 대처를 한다. 근데 이쪽도 죄송합니다. 10월 21일 이후에 급격히 들어온 수급이 그렇게까지 문제가 없어요, 사실. 주가가 이렇게 밀릴 만큼에. 그래서 되돌린다라는 쪽의 기준을 잡는 거고,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긍정적으로 들여다보고 대처한다. 실적이 가장 뛰어나요, 사실. 화학 쪽에, 기초소재 쪽에 뭐 이런 쪽의 실적이 SDI나 이런 쪽은 뭐 비교 자체가 안 되죠. LG에너지솔루션하고도 실적이 원체 뛰어나고, LG에너지솔루션의 지분가치 부분에 대해서 그냥 쥐고 있는 게 아닌 블록딜을 단행할 수 있다는 것에 무게감을 둡니다. 그리고 이제 포스코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수급이 만만치 않아요. 얘가 지금 7,700만 주 정도 될 거예요, 주식수가. 근데
지금 250만 주 정도, 그러니까 3% 이상 매수가 됐어요. 적지 않은 물량입니다. 그렇게 해서 쌍끌이가 막 들어온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조금 이따 한번 보여드리긴 할 텐데, 여기서 잘 보시면 이때 급등을 하거든요. 사실상 여기서도 뭐 장대항봉이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9월 이후 뭐 9월 달에 이때 조정받고 요렇게. 근데 이제 뭐냐면은 요 당시에 8월 달에 폐배터리 관련주들이 움직입니다. 세비캠, 뭐 성일하이텍, 세비캠이 움직이고 성일하이텍이 움직이고 코스모 신소재 코스모 화학이 움직이고, 잠깐만, 아우 헷갈려. 코스모 화학, 시가총액이 작은 게 코스모 화학이죠. 코스모 신소재가 3천만 주, 코스모 화학이 3,500만 주. 그렇게 해서 주식수 곱하기 이제 해주면 돼요. 그래서 코스모 화학이 아마 지금 8천억 원, 7천억 원 뭐 이렇게 내려와 있을 거예요. 코스모 신소재는 2조 원을 넘겼던 종목이고요. 어찌됐든 그 순서예요. 폐배터리 관련해서. 그럼 폐배터리는 왜 그렇게 테마가 형성됐고 지금 조용하냐? 자, 미국에서 중간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은 그런 당이 아닙니다. 융화 정책으로 가요. 근데 보수의 표를 얻기 위해서 이번에는 정책을 어떻게 펴냐면 보수 지지층의 표를 얻기 위해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 선거를 앞두고 세계적으로 굉장히 마초 기질을 나타내면서 야 다 덤벼 이렇게 된 거예요. 예전에 공화당의 부시 대통령이나 트럼프 대통령이 하던 모습, 그런 모습을 민주당이 이번에 나타낸 거예요. 야 중국 너희들도 일로 와봐. 이것들이 화그작 막그냥 니들 때문에 우리가 무역 적자가 크고 이것들이 아주 뭐 그냥 화그작 막그냥. 근데 그건 정치 쉬운 거지 진짜 그렇게 그 관계가 악화거나 그러진 않아요. 하다못해 공화당이 집권을 해서 아버지 부시 아들 부시 때 뭐 걸프전 쿠웨이트전이 일어나고 그런 이유가 뭐예요? 방위산업과 전통 에너지 때문에 그렇죠. 왜? 그쪽에서 공식적인 정치적 후원을 받으니까. 그때 기준이나 트럼프 대통령의 기준에서도 마찬가지. 세계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많고 말썽장애들이고 그런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죠. 뭐 보통 분들입니까 그분들이? 결론적으로 중국과의 관계도 그렇게 나쁘지가 않단 말이에요. 표면적으로 나온 것보다는. 왜? 우리 그 미국이 달러를 찍어서 먹고 사는 게 아니고 미국은 채권을 발행해서 먹고 살아요. 그 채권을 다 가지고 있는 게 어디냐면 중국, 사우디, 일본 대표적으로. 그 다음에 보시면 예상외로 유럽 국가들 없어요. 없어. 누가 갖고 있어? 우리나라, 대만, 스위스. 다 뭐 저 미국 우산 밑에 있는 막 사우디하고 뭐 관계가 안 좋은 것 같고 아니야. 결론적으로 보수층을 잡기 위한 선거에서 그것의 일환으로 제가 볼 때는 중국을 두들겨 패기 시작하죠. 그중에 대표적인 게 IRA 법입니다. 그렇게 해서 야 중국산 물품 쓰지 마. 응? 이것들이 말이야. 우리나라에서 생산해. 우리나라에서 생산하거나 아니면 북미에서 생산한 것만 써. 이렇게 된 거예요. 뭐 더 깊게 얘기하면 뭐 길어지니까 그렇게 돼서 결론은 우리나라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사실상. 그잖아요. 미국이 쓰지 말라는데 중국 거. 미치는 거지. 그렇다 중국이 뭐 우리를 그렇게까지 괴롭혀? 아니야 또. 지들도 알아 중국 애들도. 얘들이 뭐 중간선거 있고 뭐 아니 뭐 그런가 보다 이 정도 수준이야. 그런데 이제 당장에 어찌됐건 발등에 불은 떨어졌으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 어디선가 누군가가 탁 튀어나와서 아이 그러면 일단은 뭐 임기응변으로 중국산 그 원자재를 못 쓰니까 폐배터리에서 뜯어다 씁시다. 폐배터리라도 활용합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만약에 폐배터리가 그게 진짜 뭐 해결 방안이 된다면 옛날에는 왜 그걸 안 썼어? 그래서 폐배터리 얘기가 나오기 시작해서 그게 어느 정도 수준으로 진행이 되냐면 이런 얘기 처음 듣죠? 그게 윤정도예요. 35년 경험에. 폐배터리 이제 딱 얘기 나오니까 기아, 현대차까지도 우리도 폐배터리, 삼성, SDI, LG에너지솔루션 우리도 폐배터리, 심지어는 전남 도청이 우리도 폐배터리 사업 뛰어들 거야. 지원할 거야.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 상황에 신규주였던 신규 상장주였죠. 세비캠. 주가가 막 급등 나와. 너 왜 오르니? 폐배터리. 그러더니 성일하이텍도 신규주였죠. 너는 왜 올라? 폐배터리. 그러고 있는데 옆에 툭 보니까 코스모 화학이 또 막
막 올라. 넌 뭐야? 폐배터리. 그랬더니 또 봤더니 에코프로가 막 움직여. 그게 지주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회사가 배battery. 야, 이것들 봐라. 아, 이 시세 나오는데 그걸 왜 매매를 안 해? 거래 터지면 우린 매매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포스코 케미칼도 탁 튀어나옵니다. 배battery. 그런데 중요한 거는 폐배터리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는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거를 폐배터리의 기준에 어떤 뭐랄까요? 그게 지속되거나 어떤 그게 진짜 뭐 어떤 큰 이슈거나 이렇게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포스코 케미칼은 뭐가 유리했냐면 잘 보세요. 수급이 여기서 급격히 증가합니다. 어? 급격히 증가해요, 여기서. 근데 뭐가 유리했냐면 자원 외교를 할 때 커넥션이 컸죠. 그때 문제가 많았죠. 그래서 굉장히 시끄러웠던 건데 이명박 전 대통령 정부 때 자원 외교 뭐 이렇게 하면서 하여간에 포스코 그룹도 굉장히 해외에 자원 개발에 대한 많은 비용을 투자를 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좋은 일만 했으면 좋은데 하여간에 뭐 시끄러웠죠. 결론적으로 이제 그거 다 떠나서 지금은 이제 어찌 됐건 간에 고비용을 주고 했던 뭐 적절하게 잘했던 해외 유통망, 응? 그 유통망이라는 게 이제 조달할 수 있는 조달 창구가 넓어진 거죠. 원자재에 대한. 그렇게 되면서 가장 현실적으로 가장 또 큰 규모로 가장 빠르게 북미 쪽의 제품이나 이런 쪽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쪽이 포스코 그룹. 거기에 포스코 케미칼이라는 거예요. 그잖아요. 다른 쪽은 지금 중국 거 못 쓰겠어 난리가 나서 폐배터리 얘기까지 나올 정도인데. 결론은요. 뭐 결론은 뭐가 있어요? 외국인 기관이 저기서 수급이 들어온 겁니다. 그러고 나서 9월 중순 9월 말에 2차 전지가 지금처럼 어? 조정을 받습니다. 그 이상의 조정이 나올지는 봐야 돼요. 근데 지금처럼 조정을 받는데 이때는 뭐 LG에너지솔루션의 수급 논리가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아니었어요. 이때 무너진 게 세비캠, 성일라이트, 코스모화학 이런 애들 다 박살이 납니다. 그런데 살아남은 거는 포스코 케미칼 에코프로 살아남아요. 그래서 10월부터 삼성 SDI, LG에너지솔루션, 에코프로, 포스코 케미칼이 이렇게 날아간 거고 저게 60%입니다. 시가총액 18조, 17위까지 올라온 거. 그리고 이제 에코프로는 10월 중순 이후에 주춤됐고 15만 원 찍고 주춤. 우린 그래서 정리해서 포스코 케미칼로 옮겨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수급이 조정을 이렇게까지 줄 수급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린 긍정적으로 보고 편입의 기준을 설정해요.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진행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만에 하나라도 꺾여진다라고 하면 안 들여다볼 거예요. 잘라낼 겁니다. 그러면 질문을 주셨잖아요. 어? 이런 수익을 내기 위한 질문이시라고 생각을 해요. 뭐 어떤 질문을 주셨냐면 두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하나는 SK 이노베이션에 대한 질문을 주셨어요. SK 이노베이션. 얘는 어때요? 라고. 그래 제가 우리는 SK 이노베이션을 사실상 10월 말에 접근 범위를 설정을 합니다. 10월 말에. 그래서 11월 달에 주력주로서 그러니까 수익 종목으로서 우리가 이제 정책주 기준에 2차 전지를 포함시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7월 때부터 에코프로만 가지고 왔다고요. 그러다가 이제 포스코 케미칼도 병행을 했고 그렇게 해서 두 종목을 가져간 거예요. LG화학은 주력으로 편입한 거고. 그러다가 10월 말경에 거래가 수반된 SK 이노베이션이 수급도 일부 들어왔어요. 그래서 10월 말부터 해서는 SK 이노베이션 왜?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LG화학, 포스코 케미칼, SK 이노베이션 이렇게 20위 안에 5종목이 있는데 SK 이노베이션만 10월 이후에 못 움직였어요. 고점 대비 낙폭도 심했고. 또 두 번째 이유는 LG 에너지솔루션 그리고 삼성 SDI 그리고 SK 이노베이션 세 개의 완성 배터리 업체의 기준인데 물론 뭐 여러 가지 차이가 있죠. 사업도 차이가 있고 그렇다 할지라도 포스코 케미칼의 시가총액이 밀려 있다. 이건 아니다. 그럼 뭐 다른 걸 다 떠나서 수급이 들어오고
수급이 들어오고 거래가 터졌어요. 어떻게? 이쪽으로 기준을 잡아드리죠.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결론은 수급이 들어오다가 멈추고 오히려 매도가 일부 나오고요. 거래가 급격히 감소가 되고요. 그렇게 해서 매매 사인 나간 거는 이때 당시 이후에는 요 정도 범위 수준뿐이 안 돼요. 미끄러질 때 이제 저점 편입에 대한 고민도 조금 했었죠. 비중도 나가고. 근데 포스코 케미칼 위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포스코 케미칼로 옮겨놨어요. 결론은 SK 이노베이션 어떻습니까? 라고 하셨는데 당연히 시가총액 20여 년에 들어와 있고 엄청나죠.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20년 이후에 태양광 죄송합니다. 2차 전지 관련해서 상승률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의 흐름이에요. 다시 얘기한다면 좋게 표현하면은 굉장히 강한 종목이고 만약에 부정적으로 표현한다면 이 SK 이노베이션의 지금 펀더멘탈적인 부분이 저평가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다. SK 이노베이션의 PBR은 당연히 저평가가 낮죠. 근데 동종 업종들이 이래요. 정유, 화학 쪽이. 마찬가지로 PER이 정유화학 업종으로 기준 잡았을 때는 저평가 상태는 아닙니다. 회사가 나쁘다는 표현은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가장 우선적으로 보는 게 어찌됐건 수급입니다. 메이저가 인정했느냐예요. 메이저가. 근데 이 수급이 제가 볼 땐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이 정도 수급은 제한적이에요. 작년부터 들어왔던 수급. 특히 이제 올해 기준에서의 수급. 그렇다면 저라면 SK 이노베이션이냐, LG 에너지 솔루션이냐, LG 화학이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우리는 LG 화학을 무게감을 둔다는 거예요. LG 에너지 솔루션의 프리미엄이 너무 높기 때문에 또 삼성 SDI하고 LG 화학하고 비교했을 때 실적이나 모든 면 또 이슈 갖고 있는 거 LG 화학으로 우선순위를 잡습니다. 그래서 SK 이노베이션을 들여다보신다면 저라면 LG 화학 그리고 혹은 포스코 케미칼 비슷한 시가총액에서 움직였는데 포스코 케미칼 둘 중에 한 종목으로 옮기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그조차도 2차 전지가 탄력을 받았다 돌린다라고 했을 때 기준입니다. 너무 어려워요. 어려워도 어쩔 수 없잖아요. 응?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에 대한 기준인데 그 소중한 자산을 뭐 내일 윤정두가 이거 좋아요 갖고 가세요 혹은 뭐 정리해서 이동하세요 그 말 한마디에 움직이실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일도 시장 상황 봐야죠. 같이 봐야죠. 2차 전지가 진짜 돌릴 수 있을런지 아니면 진짜 추가적으로 두들겨 맞을지 그거에 따라 대처를 해야지 가져가도 됩니다 했는데 내일 2차 전지만 조정이 심화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그건 프리미엄 때문에 그런 거라서 어쩔 수 없이 정리해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같이 움직이셔야 돼요. 같이 움직이셔야 되는데 지금 하여간에 난 따로 하겠다 하실 경우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저라면 옮기는 쪽의 기준을 잡습니다. LG화학과 포스코 케미칼 쪽으로. 그리고 비중은 우리는 LG화학도 지금 현재로서는 15% 주력임에도 불구하고 포스코 케미칼은 10% 이렇게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또 질문 주신 내용이 LNF하고 이제 금양인데 금양이 사실 먼저 질문이 왔는데 그 뒷부분에 길게 해드릴게요. LNF의 경우에도 많은 분들이 약간의 이제 그 착각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게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왔죠. 얘도 이제 성장주의 기준에서의 흐름인데 2020년도에 이제 그 대형 3사가 움직이고 나서 그때 이제 수급도 좋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시세가 쭉 연동이 되다가 작년 하반기에 속단 표현으로 미친 듯이 오른 이후에 이렇게 멈춰 있어요. 손바퀴만 계속 있고 인덱스 쪽에서는 계속 들어올 거고 무슨 얘기냐면 작년에 많은 내용 중에 작년에 이제 그 LNF라든가 에코프로 BM의 시세가 난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소중한 돈은 어떻게 들어갈 건지에 대해서.
지금 작년 이때 이 장대 양봉 이후에 이 흐름은 뭐냐면 에코프로 BM에 이어서 LNF도 대규모 수주가 나옵니다. 어? 마찬가지로 이제 포스코 케미칼도 지난 그 7월 28일 날 GM으로부터의 대규모 수주가 나오게 됨으로써 그러면서 이제 하루에 9조짜리가 20% 올라와서 11조까지 올라오고 막 이렇게 된 건데 그 이후에 추세 강화가 연출이 됐죠. 근데 이제 그쪽은 아까 말씀드린 폐배터리 관련해서 실질적인 폐배터리를 떠나서 원재료를 조달할 수 있는 그래서 포드사까지도 9월 20일 날 미팅을 하고 가는 이런 기준이 됐어요. 근데 포스코 케미칼마저도 GM사하고의 그 계약 범위의 기준이 3개년 동인가 그렇죠. 기간이 상상을 초월하진 않아요. 그래서 프리미엄이 높다라고 표현을 드는 거고 LNF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시면은 프리미엄이 PL 10배 뭐 어마어마하죠. 그러면 많은 분들이 그 얘기를 해요. 얘가 얼마나 뛰어난 성장성이 있고 지금 신규 수주 받은 게 얼마인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LNF 수주 받은 것도요. 공시 여기서 제가 빠르게 찾을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규모가 3개년도에 대한 규모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한다면은 뭐 제가 기억에 남는 게 이제 에코프로 BM이 10조를 수주를 합니다. 근데 원래 거래를 맺던 쪽이에요. 근데 그게 3조 그러니까 3년치야. 그러니까 1년에 3조, 1년에 3조. 근데 시가총액은 10조야 벌써. 그래서 LNF 같은 경우에도 프리미엄이 굉장히 높다. 굉장히 높은데 이왕이면 얘도 우리는 LNF도 들여다봤고 에코프로 BM도 들여다봤고 또 에코프로는 가장 마지막까지 들고 왔는데 정리를 했죠. 그러면서 어떤 거 위주로 가요? 수급의 위주로. 윤정도 얘기도 들을 필요 없이 LNF가 끝내주는 업체야. 그러면 이왕이면 메이저의 누적 수급이 들어오는 게 확인돼야죠. 수급이 안 들어와도 움직이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어떤 거요? 네이버 카카오. 처음에는 매집이 무지하게 됐다가 이게 네이버의 이 매집이요. 앞전에 이 고점들을 다 돌파할 수 있을 만큼의 수급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오는 수급이었어요. 코로나19 때 잠시 주춤했지만 우리는 이 뭐 엄청난 이 하방정성과 수익 범위를 잡아냈죠. 카카오는 더해요, 더. 응? 엄청나게 들어왔고 이게 창사 이래 가장 많은 매집의 규모였고 근데 들어올릴 때 어떻게 돼 있어요? 손바뀜 수급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긴 하지만 수급은 안 좋은데 쭉쭉쭉이야. 결국은 후폭풍은요. 감당이 안 되죠. 그러니까 2차 전지의 지금 프리미엄이 카카오나 네이버하고 비슷해요, 사실은. 그런데 2차 전지 전체를 뭉뚱그려서 놓고 볼 때 예를 들면 LG 에너지솔루션은 퍼센테이지는 얼마 안 됩니다. 퍼센테이지는. 그리고 이제 저 패시브 자금들 들어왔던 거에 대한 대차, 공매도에 대한 부담. 왜? 프리미엄이 높으니까. 그리고 이제 LG 화학 쪽의 기준도 보시면 저는 수급 논리의 기준을 잡는다 그랬죠. 누적 수급 범위가 어떻게든 더 확대돼야 되고 얘는 유통 물량이 제한적이에요. 개인들이 갖고 있는 물량이 6% 수준뿐이 안 돼. 그러니까 철저히 메이저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종목. 근데 실적은 뒷받침되어 있고 블록딜 이슈를 보자는 거고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어찌됐건 간에 지금 수급은 개선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가시적으로 시각적으로 놓고 볼 때도 수급이 10월 21일부터 더 급격히 들어왔거든요. 근데 꺾여져 있기 때문에 수급이 유입된 상태에서 꺾여져 있다 방어가 되지 않을까 방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기준인 거고 포스코 케미칼의 수급도 일단은 뭐 정책 기준도 있고 특히 이제 이번에 폐배터리 관련된 그러니까 중국 제재에 관련된 내용도 있고 앞전에 이 고점들을 넘길 때 이때도 분명하게 말씀드린 게 뭐였어요? 수급범이었거든요. 요 고점을 넘기려면 이런 고점을 넘기려면 여기서도 거래가 수급이 월등히 들어오고 나서 넘겨야 된다. 그러니까 그 논리라면 최악의 경우는 뭐 여기까지 대밀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 최악의 경우는. 근데 그런 흐름 속에서 손바뀜의 흐름은 어떻게 기준을 잡을 거냐는 거예요. 하여간에 결론적으로 이러한 수급범위라도 이제 좀 보여주면 좋을 텐데 하나만 더 보면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단기적으로 짧은 구간에 이렇게 들어왔었어요. 이게 7% 들어온 겁니다. 적지 않아요. 7% 들어왔다가 그리고 나서 7% 들어왔다가 그리고 나서 7월달 이후에 그러고 나서 여기서 급격히 빠져나간 거죠. 10월 중순 이후에 우리는 얘를 방송화면에 포트폴리오로 설정해서 갖고 나가서 보여드리긴 하지만 편입의 기준을 안 잡아요. 결론적으로 LNF도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메이저가 인정을 해야 되잖아요. 앞에 누적 수급이 있고 손바뀜은 계속 있었다 할지라도 여기서 새롭게 들어오는 수급은 일단 없죠. 그럼 이슈 범위에서 움직였었던 부분으로 해석을 하는 거고 그 이상 해석하지 않는다. 결론! 저라면 옮깁니다. 옮깁니다. LG와 포스코 케미칼 둘 중에 하나로 옮기는데 다만 또 말씀드리면 그들이 완벽한 반등이 형성이 된다. 2차 전지 쪽이. 그게 확인이 될 경우에 기준을 설정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금양인데 금양의 경우는 우리도 이제 비중을 좀 적절하게 드려야 되는데 너무 높게 드려요. 10%막 이렇게 드린단 말이에요. 10%가 작냐? 아니, 굉장히 많은 겁니다. 비중이. 근데 이 그 금양 같은 경우에 자,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금 이게 다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원고 자료에서 볼까요? 아니면은 잠시만요. 11월 11일? 28일? 11일? 11월 9일 11월 9일? 9일 날짜로 봅시다. 11월 9일 날 보면은 축제 분위기였죠. 금양에 기준 11월 9일에 아마 금양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뭐 미친 듯이 폭등이 나왔을 때니까 금양 11월 9일 기준입니다. 이게 이렇게 해서 LG에너지 솔루션부터 해서 2차 전지를 왜 편입을 못했습니까? 왜 수익을 못 냈습니까? 2차 전지 하면서 이때 계좌 수익률 뭐 어마어마했죠. 이 수익률 범위들이. 금양의 경우가 11월 9일이 25% 폭등 나온 날이에요. 10월 13일 상한가, 10월 28일 상한가, 그리고 11월 9일 날 29% 상한가에서 200원 모자른 41,500원까지 올라간 날입니다. 29.28. 근데 중요한 거는요. 얘도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2차 전지 극대형주가 잘 돌려지면 얘도 상관이 없는데 조심해야 되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금양은 뭐 이거 심하게 얘기하면 좀 안 되겠고 우리도 매매를 하는데 조금 너무 회사가 나서죠. 그러니까 위메이드랑 비슷해요 사실은. 또 위메이드뿐만 아니라 다른 제약 바이오랑 똑같습니다. 본인들이 나와서 회사 주가를 경영에 집중해야 되는데 예 감사합니다. 경영에 집중해야 되는데 본인들이 나서서 회사 세일즈를 하고 앉아 있어요. 근데 금양이 그 까마귀 날짜 배 떨어진다고 오비락인가요? 얘네들이 상한가를 맨 처음 그 형성시켰을 때가 7월 25일, 26일입니다. 그때 6,000원대에서 이제 우리가 처음 포착해서 들어간 거고 그때 상한가가 나온 거예요. 7월 25일 날 상한가 못 잡으셨어요? 그 다음날 편입하셔야죠. 또 그 다음날 상한가. 그때가 원통형 배터리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로 원통형 배터리 개발했다 이거였고 그리고 어찌됐건 10월 28일 날 같은 경우에 보시면 얼마에 들어가요? 19,700원 23,000원 얼마예요 그러면? 2만 원에 들어간 거죠. 상한가가 얼마예요? 25,000원. 상한가에서 차익 실현 50% 조정받을 때 2% 밀리면 전량 차익 실현 끝. 이 수익들을 명확하게 우리는 짧게 끊어내고 또 들어가. 그러고 나서 11월 2일 같은 경우에도 차익 실현 또 했다가 또 들어가요. 11월 9일 날 같은 경우 얼마씩 들어가요? 이게 얼마 간다고요? 41,500원. 41,500원의 전량 차익 실현 끝내주죠 그냥. 그리고 이날 종가가 24.9인데 이날 이후에 그 다음날 마이너스 9% 출발 마이너스 20%의 마감. 얘 스토리가 자 7월 25일 26일 상한가 같잖아요. 이때 상한가의 명분이 뭔지 기억하셔야 돼요. 원통형 배터리 세계 세 번째
우리나라 세 번째 원통형 배터리 개발. 그거 검증 받았어요? 그거 검증 받았어요? 검증 안 받았죠? 그냥 자기들이 보도자료 낸 거 아니에요. 우리 세 번째로 원통형 배터리 개발했어라고. 그렇게 하고 상한가 두 방이 나옵니다. 그게 재료인지 악재인지 뭐 호재인지 누구도 몰라. 뭐 좋은 건가 뭐지 하고 보도자료 나왔으니까. 근데 누군가 세게 밀어 올려줘요. 덩달아서 막 움직여. 그래서 상한가가 이틀 연속 나와요. 이때가 주식수가 5천만 주가 안 됩니다. 4,960만 주인가요? 5천만 주라고 잡읍시다. 지금 몇 주예요? 5,800만 주입니다. 800만 주 어디서 나왔어? 전환 행사를 합니다. 얼마에? 5천원 미만에. 근데 41,500원을 찍어요. 그럼 평균 25,000원에 내다 팔았다고 치면 평균 그럼 얼마가 남아요? 1,600억을 버는 거예요. 전환 행사하고 1,600억을 버는 거예요. 5,000원에 800만 주면 400억 행사하고 1,600억을 벌어간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무섭죠? 그러고 있는데 여기서 수익률 좀 내겠다고? 그게 우리 개인들인 거예요. 누구는 400억 찍어가지고 전환물량 행사하고 하필이면 500이라고 표현하는 게 그거예요. 지들은 아니라고 하겠지. 근데 왜 8월 달에 전환 행사하기 전에 원통형 배터리 개발에 대해서 나와서 이렇게 상한가 두 방을 날려주냐 이거지. 상한가 가고 난 다음에 행사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2차 전지 폐배터리 뭐 난리가 나니까 동반적으로 그렇게 해서 10월 13일, 10월 28일 날 또 상한가를 가는데 그 전에 9월 5일, 9월 6일, 9월 7일, 9월 8일 연휴 앞두고 사거리를 폭등이 나와요. 9월 5일 날 12%, 9월 6일 날 19%, 9월 7일 날 13%, 9월 8일 날 26%인가 올라가고 꼬리 달고 쑥 내려오죠. 그땐 뭐야? 폐배터리 가고 있는데 지 혼자 안 갈 수는 없으니 똑같이 7월 말에 언급했던 보도자료 원통형 배터리 개발 그게 또 재탕이에요. 그러면서 그 폭등 그걸 어떻게 이렇게 잘하냐? 그 수익 다 잡아먹었지. 10월 13일 10월 28일 상한가죠. 이땐 뭐예요? 10월 12일 날 장 마감 이후에 리튬 야 폐배터리 이거 갖고만 안 되고 야 리튬 강산에 콩고에 MOU 체결했다. 그러고 나서 13일 날 상한가 날려버리고 28일 날 강보합에서 또 상한가인데 왜 했더니 조회 공시 요구가 나왔는데 뭐 잘 되면 하고 안 되면 말고 이러다가 홍보회사가 막 여기저기 막 돌아다녀요. 케이블 TV 뭐 이런데 뭐 막 나와가지고 우리 이번에 콩고 갑니다. 왜 가겠어요? 계약 체결하러 가겠죠. 그건 안 되는 거잖아. 그건 불공정 거래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공시할 내용을 그런 식으로 어찌됐건 다 필요 없어. 우리도 수익 냈으면 됐지 뭐. 그렇게 해서 폭발적인 시세가 나오고 야 콩고 간데 언제 오냐? 콩고 간데 언제 와? 이러는 찰나에 이제 곧 발표하겠지 하면서 이제 액티브 쪽인지 뭔지 그들하고 짰는지 안 짰는지 모르겠어요. 어찌됐건 프로그램 쪽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매수가 들어오면서 11월 9일 날 상한가를 간 겁니다. 41,500원 상한가가 아니라. 우리는 기계적으로 밀리면 차익 실현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들어갔는데 사실은 묶여 있어요. 손실이야. 대략적으로 31,000원대 평균 단가가 그럴 거예요. 근데 변동성이 원체 크니까 손절보다는 뭐 유지하죠 라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2차 전지를 돌릴 걸로 기대를 합니다 라고. 그러니까 돌렸을 때 만약에 금양이 거래가 터트리고 돌리면 수익 내고 나오는 거고 그러지 못하면 손절을 할 겁니다. 안타깝지만 우린 짤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부탁드리는 게 제발 좀 주가가 다 오른 다음에 오셔가지고 그 종목 주세요 이렇게 하지 말란 말이에요. 지금처럼 굉장히 좋은 장 2370이잖아. 너무너무 좋지 않아요? 2370인데 2600, 2700 간다고 생각하는데 빠르면 연말 늦어도 1월 그러면 그때 제대로 여러분들이 10월 11월 달에 2차 전지로 수익을 못 내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제대로 수익 내야지. 또 금양 같은 종목 하나씩 발굴돼서 여기서 내야지. 시가총액 2조 4천억까지 올라가는 종목에서. 핑거스토리 그런 종목에서는 비중을 실을 수 있는 게 제한적이잖아요. 금양 저평가예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성장성만 놓고 보고 들어간다? 그거는 기술적 분석입니다. 기술적 분석에 심리만 놓고 보는 거죠. 얘는 또. 수급은
메이저가 사지를 않아요 지금. 그럼 수급의 논리에 있어서는 고빈도 거래대금 거래량만 보는 겁니다. 2차전지 성장기대 7월 25일 상한가 원통형 배터리 개발의 성공 세 번째로 상용화는 될 수 있나? 개발한 거 누가 확인했어? 보도자료죠. 9월 달에 똑같은 뉴스로 보도자료 내놓고 변동성 확장. 10월 달에는 아예 대놓고 콩고의 리튬 광산 개발의 MOU 체결, 그 다음 본계약 체결, 그 다음에 또 나온 거는 부산의 이제 부지 확보. 어찌됐건 우리는 1,000억의 기준을 잡습니다. 응? 1,000억의 기준은 7월 22일 기준에 카카오가 1,140억 터진 그게 거래대금 14위고 응? 그 정도는 터져야 변동성의 매매를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기준이에요. 현대로템이 20%씩 올라간다라는 거는 7천억씩 거래대금이 터졌으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위로 막 때려 사니까 거래대금이 수반되는 겁니다. 바이오니아가 평상시에 거래 하나도 없죠. 그러다가 변동이 나오는 거는요. 거래대금이 이렇게 터져줄 때, 거래량이 터져줄 때, 누군가 위로 세게 들어올려줄 때. 결국 현대로템 8월 24일 날 1조 터뜨리면서 그때도 한 20% 올라오죠. 그런 기준이에요. 그런 기준. 결론적으로 7월 25일 날 분명하게 여러분들 선배분들은 이미 금양 그리고 4시간 후에 상한가. 그때부터요. 6,000원대에서부터 7,000원. 이때 주식수 잘 보세요. 몇 주예요? 4,970만 주죠. 5천만 주가 안 되죠. 그러던 것이 시가총액 3,500억이었어요. 그러던 것이 7월 25일 날 못 샀으면은 이렇게 보세요. 80% 거래량 2천만 주에 양봉이면 됩니다. 그 다음날 또 상한가야. 4,970만 주에 아직도 8월 달 들어서면서 이제 전환 행사 물량이 들어오죠. 보시면 어때요? 압박님, 단타 수익입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8월 4일, 또 9월 달, 9월 5일, 6일, 7일, 8일. 우리 피존 선생님은 안타까워 죽겠어. 자산이 20억이시래요. 그렇게 자랑을 하시고 하셨는데 내가 볼 때는 이번 장에 굉장히 힘드시지. 응? 1+1 하시고 만기가 되셨는데 비중을 들여도 하나도 안 따라하죠. 금양 성일하이텍 이렇게 하셨으면 성일하이텍 날리고 이제 금양 보세요. 또 2차 전지 기준에 LG화학, 포스코케미칼 비중 잘 채워놓으세요. 그때는 LG화학 20%, 포스코케미칼 15% 들어갈 때니까. 그럼 초대박이잖아. 거기에 금양 10%씩 들어가니까 원래 좋아졌으니까 들어가시면. 아유 그걸 다 놓치시고 코스모화학 보시고 계시고 되겠냐고. 결론적으로 과거 데이터는 뭐 다 그냥 이렇게 해서 넘겨드리고 9월 8일 날도 26% 올랐다가 차익 실현 범위를 지켜줘야 되는데 안 지키니까 이런 두들겨 맞음의 흐름이 나오는 거잖아요. 10월 12일 날 뭐라 그랬어요? 리튬 광산 MOU 달달달달 애우고 있죠. 윤정도는. 왜? 이 수익을 다 잡아먹었으니까 우리는. 응? 그 13일 날 1,500만 주 거래 터지고 양봉이면 됩니다. 갭상승 이후에 상한가 갔어요. 따라 붙어야지. 손절하더라도 우리가 얘를 한두 번 매매를 했냐고 7천, 6천 원대부터 들어갔는데 결론은요. 상한가. 그러나서 압박님 수익 냈습니다. 차익 실현했습니다. 10월 28일은요. 19,750원. 10% 비중 유지하세요. 그러면 이미 벌써 다 채우고 있다는 거 아니야. 강보합이죠. 2.33. 그러나서 2350원 5.44 편입. 그러나서 내리 편입이지. 없으신 분들 계속 사세요. 20%까지 다 사세요. 상한가. 28일 날. 그럼 상한가의 절반 차익 실현, 이탈되면 전량 차익 실현. 28일 날 기준에서 수익 범위들 17%, 21%, 22%이 수익을 왜 못 내시냐고. 왜 남들 다 내는데. 11월 7일부터 다시 또 들여다봅니다. 3만 원, 34,200원. 이게 언제? 11월 9일 윤정두 생일날 6% 갭상승이 아예 다 필요 없어. 매수. 매수. 계속 매수. 계속 매수. 왜? 메이저가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매수를 해요. 계속 매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여기서 전량 차익 실현 하잖아요. 왜 미련을 가져? 46,000원, 4만원. 매도. 끝.
그 다음날 개파락 9%, 그 다음에 종가 마이너스 20%, 3만 원 초반으로 내려와 버려. 그래서 거기서 한두 번 더 매매를 하다가 차익 실현하고 끝. 응? 11월 9일 날 18% 수익, 26% 수익. 아까는 10월 28일이고 20% 수익. 이 수익 다 가져가셔야지. 개별대한 목표주가 27,500원? 다 넘겼죠. 그죠? 27,000원. 10월 말에. 그리고 45,000원까지도 열어놔드렸어요. 근데 2차 전지가 꺾이면 얘도 아무리 용을 써도 안 되는 거고. 어? 그잖아요. 전환 물량 5,000원짜리 물량 800만 주 다 팔아먹었을 거고. 지금도 세일즈는 하는데 시장이 안 받쳐주면 안 돼요. 2차 전지가 안 받쳐주면 안 돼요. 그래서 2차 전지 전체를 먼저 보시고 그 다음 범위에 들여다본다. 캔들 하나만 제대로 배우셨어도 저 캔들을 가지고 전체 추세 매매까지 저수익 다 잡아내는 겁니다. 결론은 금양의 변동성 가지고 가면 뭐 대박 난다 이건 아니에요. 지금 주식수 깜빡하고 안 보여드렸는데 주식수 여기서 이제 매직 계산기 보시면 나오겠죠? 어디 나와? 한번 봅시다. 여기 나오네. 얼마예요? 4,970만 주에서 5,800만 주로 늘어났죠? 명확히 알고 대처하자는 거예요. 네이버에서 윤정도를 검색하셔서 홈페이지를 찾아오십시오. 그리고 상품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권해드리는 건 뭐다? 한 달을 끊더라도 VIP 방에 오셔서 수익을 함께 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수익을 함께 내셔라. 그게 남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수익을 내시고, 수익을 내시고, 이런 수익 범위에서 10% 비중이어도 18% 아닙니까? 계좌 수익이. 나는 종목만 주면 매매 잘할 수 있어. 뭐 요거는 이제 8명 더 채워지면 50명까지 마감하고 끝날 겁니다. 네? 계속해서 뭐 가져갈 이유도 없고. 그렇게 해서 수익이 목적이시잖아요. 수익을 내시라는 거예요. 수익을. 아시겠죠? 제발 좀 수익 내시고 대박 내시고. 자, 핑거 스토리를 들여다볼 텐데 사실은